안녕하십니까. 서울대학교 구강암면외과 전문의 얼굴뼈 천재 박재봉 원장입니다. 저희 맥스 구강암면외과는 얼굴의 경조직, 뼈를 주로 다루는 과이지만 얼굴에는 경조직인 뼈와 연조직이 함께 있으면서 얼굴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경조직뿐만 아니라 연조직도 우리가 진단을 하고 수술을 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 할 요소입니다. 그래서 양악수술이나 안면 윤곽수술로 상담을 오셔서 뼈에 관해서만 들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고 관심을 갖고 오셨다가 의외로 내가 생각보다는 뼈가 크지 않구나, 나는 연부 조직이 더 많아서 이렇구나, 이러한 진단을 받고 가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보통 살이라고 하는 피부, 피하 지방, 근육, 이러한 연부 조직에 대해서 오늘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많은 분들이 양악수술하고 안면윤곽수술을 하러 오시는데 도대체 어떤 이유 때문에 하러 오시는 걸까요? 물론 양악수술 환자들 중 많은 분들이 이제 부종교합의 치료에 대해서 오시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많은 분들이 얼굴 외모에 관심이 많잖아요. 그래서 눈, 코, 입 이런 거에 못지않게 얼굴형 자체에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얼굴을 작게 만든다던가 비율이 좋게 만든다던가 갸름하게 만든다던가 이러한 것들을 원하는 환자분들이 많기 때문에 미용적인 목적에서 양악수술이나 윤곽수술을 위해 내원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원장님, 얼굴이 크다고 하면 양악수술하고 안면윤곽수술하면 무조건 얼굴이 다 작아지나요? 물론 뼈 자체가 조금 줄어들거나 할 수는 있지만 겉에서 봤을 때 전반적으로 다 작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말씀드려야 될 부분이 딱 그 부분입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얼굴이 큰 사람이라고 하면 세부적으로 보면 그 카테고리가 여러 개로 나눌 수가 있어요. 두상이 큰 사람이 있고, 광대가 많이 튀어나온 사람도 있고, 볼이나 턱이 큰 사람도 있고, 전체적으로 얼굴도 긴 사람도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분들이 본인의 컴플렉스를 해결하기 위해서 양악수술이나 윤곽수술을 통해서 본인이 원하는 모습으로 변화하는 것을 꿈꾸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분들 중에서 실제로 CT를 찍어보면은 우리가 주로 구강암면외과에서 수술하는 뼈 부분이 아니고 뼈 자체는 작은데 주변으로 연부 조직이 많아서 얼굴이 큰 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러한 분들은 윤곽수술 혹은 양악수술을 해서 변화를 시킨다고 해도 티가 안 나는 분들이 꽤나 많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봐봐. 아니 얘만 봐도 얘가 지금 볼이 빵빵한데 이게 다 뼈인지 아닌지는 모르는 거잖아. 뼈를 줄인다고 이렇게 되진 않으니까. 이게 다 살인데, 그치? 그러니까 그게 한계가 있다. 그래서 이러한 분들은 내원을 하셨을 때 CT를 보여드리면서 뼈나 이런 것들은 정상 범위 혹은 그렇게 크지 않은데 여기 보세요 하면서 요 연부 조직의 두께를 재서 보여드려요. 우리가 예를 들면 광대, 이 피부에서 뼈까지의 거리가 보통 여성분들이 평균 한 7, 8mm 될 거예요. 피하 지방이나 이런 것들이 많아서 10몇 mm가 되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한 경우에는 광대를 아무리 줄여도 요 피하 지방이나 피부, 살, 요 부분들은 이렇게 다 없앨 수는 없기 때문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술을 하기 전에 환자분이 기분이 상하실 수도 있지만 환자분 적어도 살을 몇 킬로는 빼고 오셔야 이게 효과가 있으니 반드시 좀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원장님, 그러면 양악수술 전에 다이어트는 꼭 해야 될까요? 아니요. 일반인 분들이 굳이 뭐 양악수술 전에 다이어트를 꼭 하거나 윤곽수술 전에 다이어트를 꼭 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몇 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수술을 하게 되면 입을 한동안 쓰는 것도 조금 힘들고 아프고 하기 때문에 잘 못 먹어요. 그래서 보통 양악수술하면 5kg에서 많이 빠지는 경우는 10몇 킬로 이렇게 빠지기 때문에 다이어트를 막 무리하게 하고 수술을 하면 몸이 버텨내기가 조금 힘들 수 있습니다. 다만 안면 윤곽수술을 미용적인 목적에서 빠르게 하고 싶다고 오신 과체중의 환자분들께는 어느 정도 체중 감량을 하고 오셔야 효과를 훨씬 더 볼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원장님, 그냥 다이어트 안 하고 빠르게 연조직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보통 많은 분들이 그렇게 질문을 하십니다. 저희 구강암면외과에서 얼굴뼈 수술을 전문으로 한다고 해서 연조직 수술에 대해서 전혀 신경을 쓰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수술을 할 때 각각의 부위가 조금 발달되어 있다거나 좀 과하다 싶으면은 교본 같은 경우에는 안쪽을 일부 절제해내는 술식을 진행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수술 전후로 보톡스 치료를 해서 교근을 줄이는 방법도 진행을 하고, 특히나 이제 윤곽 수술을 할 때 요 앞쪽에 볼 부분이 조금 이제 과하다 싶으면
싶으면은 심부볼을 제거하는 수식은 뭐 5분 정도면은 양쪽 각각 진행하기 때문에 이 안쪽에 있는 지방층을 조금 빼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턱 밑에 있는 지방도 과할 경우에는 작은 절개를 해가지고 지방을 흡입하는 경우도 있고요. 수술 후에는 리프팅 등을 권유드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윤곽 수술로 뼈를 이렇게 자르고 나면 여기 침샘이 좀 크신 분들은 이런 것들이 보여서 좀 스트레스 받으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침샘 보톡스를 통해서 이것을 조금 줄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이 환자분을 한번 보실까요? 이 환자분은 이쪽에 피하 지방층이나 이런 것들이 두껍기 때문에 더 좋은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다이어트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이제 드렸던 건데요. 얼굴의 단면을 잘라서 이렇게 보면은 근육도 이렇게 붙어 있지만 피하 지방이 굉장히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광대에서 피부까지의 거리가 여성 평균이 한 7, 8mm 정도 이렇게 된다고 봤을 때 이분은 지금 한 12mm 정도가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광대 축소를 많이 하더라도 이 부분이 모두 효과를 보기에는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수술하기 전에 어느 정도 얼굴살을 뺄 수 있도록 다이어트를 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오늘은 구강아간면 외과에서 주로 행해지는 양악수술과 윤곽수술을 할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연부 조직이 어떠한 것들이고 이러한 것들이 수술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일부 과체중 환자분들의 경우에는 수술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얼굴뼈 수술을 하기 전에 다이어트를 해서 도움을 줄 수 있게 해주시는 것을 부탁드리고요. 수술 중에도 심부볼 제거나 교군의 일부 절제, 그리고 지방의 흡입, 이러한 것들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수술 후에는 리프팅이나 보톡스를 통해서 줄일 수 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악수술과 안면 윤곽수술을 준비하시는 환자분들께서는 자신의 연부 조직에 대해서도 충분히 고려해서 상담을 받고 치료 계획을 전문가와 세우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지금까지 서울대학교 구강아간면외과 전문의 얼굴뼈 천재 박재봉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